석양빛 노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노년의 삶은 은퇴 후 더욱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은퇴한 노인은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심지어 마음의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출근할 필요가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월급을 위해 굽히고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은퇴한 노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하루빨리 은퇴해 집에서 편히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길 꿈꿉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돈 걱정 없이 넉넉한 시간을 마음껏 소비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미 씨 73세의 이야기. 올해 나이 73세이며 한 달에 약 8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연금은 높은 편이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힘든 경험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은퇴 후 저는 아침에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채소는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오후에 시장에 갑니다. 재작년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펼쳐보니 내용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근처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자에게는 매일 계란 2, 근약 1.2kg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강좌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매일 계란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강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좌 진행자들이 정말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그들은 매일 건강보조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들을 마치 마법처럼 홍보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그 제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최소 3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품을 사지 않았고 매일 무료로 제공되는 계란만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조제에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다른 노인들이 이 제품을 먹고 나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도 결국 50만 원을 들여 건강 매트와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시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분명 저를 원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사기당하기 쉬운 장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장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년의 삶에 더 큰 고통과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 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조 씨입니다. 올해 나이 58세이고 은퇴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아들의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어. 제 삶을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1년 전부터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마작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당시에는 일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주말에만 몇 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저는 다시 마작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앉으면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곤 했지만 마작에 빠지면서 아침 운동은 물론 음식 준비나 집안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남편에게 떠넘겼고 남편은 제가 마작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작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화가 난 남편은 자신의 연금 통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연금만으로도 마작 비용을 충분히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작에서 지는 날이 더 많았고 가끔 이겼을 때도 돈을 쉽게 얻은 탓에 곧바로 써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1년 뒤에야 제 연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마작 테이블에 앉아있던 탓에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현재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라는 참고 질병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까지 있습니다. 매달 약값도 만만치 않고 매일 통증을 참아야만 합니다. 1년치 연금을 모두 탕진하고 몸까지 망가뜨린 뒤 저를 항상 이해해 주던 남편도 이제는 저를 차갑게 대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작을 끊겠다고 맹세했고 남편이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며 남은 여생을 함께 잘 보내고 싶습니다. 유 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유 씨입니다. 올해 나이 63세이고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교제 무용에 푹 빠졌습니다. 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취미이자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흐르는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순간이 저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며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저는 매일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춤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를 자주 말리곤 했습니다. 남자가 하루 종일 여자들과 춤을 추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남녀 간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생각이 너무 얕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춤을 즐길 뿐 여자와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말릴 때마다 저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아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을 자주 건너다 보면 발이 젖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무도회장에서 자주 춤을 추던 저는 어느 날 한 교활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 많은 은퇴자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을 쉽게 꺼내줄 것이라 확신하고 저를 매력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빠져버렸고 결국 그녀의 ATM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돈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사실이 아내에게 들통난 뒤 저는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매일 저를 향해 화풀이를 합니다. 아내는 때로 저를 때리기도 하고 넌 늙고 바보 같아 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제가 한 일을 아들에게 모두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맞서기라도 하면 아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순간의 즐거움이
남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그 짧은 즐거움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평범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 씨의 추가 이야기. 만약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절대 무도회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도회장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은밀하고 남자가 충분한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면 초심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노년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위한 장소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품질 인증이 없는 제품을 파는 건강관리센터 같은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런 곳은 돈만 날리고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작방은 피할 수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무도회장 같은 곳은 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노년의 품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가족 간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를 자주 단련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움도 커집니다. 남은 삶은 길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가볍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보내세요. 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노년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박씨 60세의 이야기. 저는 올해 60세이며 퇴직한 공공기관의 전직 간부입니다. 대학은 해안가의 대도시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 후 저는 그곳에 남아 일했고 정년까지 근무하며 은퇴했습니다. 저는 학력이 높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경력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세한 뒤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면 고향 사람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제가 고향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이유는 그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일이 너무 바빴고 거리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끊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올해 초 저는 퇴직을 했고 매달 약 7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직했으며 그녀의 연금은 수년간의 인상 끝에 제 연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에 달합니다. 퇴직 후 우리 부부는 건강관리에 푹 빠졌습니다. 연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매우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가 몸을 풀고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광장춤을 춥니다. 비록 제가 남자지만 춤 솜씨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줌마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쇼핑이나 영화 관람에도 흥미가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거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퇴직 전에는 우리 부부 모두 바빴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매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연락처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문의를 했고 결국 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라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별일은 없어요. 그저 친구들의 부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향에서 온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고향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동창회의 목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이 저를 찾은 이유가 고향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저를 초대하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되자 긴장했던 마음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즉시 참석을 약속하다. 저는 바로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어. 시간이 많으니 꼭 참석하겠습니다. 동창회 이틀 전, 저는 짐을 챙겨 고속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까지의 거리는 멀었어. 중간에 한 번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이틀 일찍 출발했습니다. 고향 도착과 동창회 장소 이동. 고향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에 예정된 동창회까지 약 4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역 근처의 한 여관에서 짐을 두고 택시를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향은 작은 군 단위의 도시로 택시를 타고 돌아다녀도 운임은 1만 원도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동창회 장소와 고향의 경제 상황, 금방 도착한 동창회 장소는 소박한 중국식 식당이었습니다. 외관은 꽤 낡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지만 고향 친척들의 수입 수준은 여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은 대부분 60만 원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들의 소득 수준은 소비 수준을 결정지었고 이런 단순한 식당을 동창회 장소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창들과의 재회, 먼 거리에서 온 손님이라 저는 특별히 주목받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동창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물었습니다. 오랜 친구 장님과의 재회, 동창들 사이에서 저는 오래된 친구 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제 짝꿍이었으며 그때 우리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 저는 반에서 항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고 장님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에게 문제를 끝까지 설명하며 도와주었고 그는 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장님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고기를 학교에 가져와 저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제 집안 사정은 장님의 집안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장님의 부모님은 농사 외에도 돼지와 닭을 많이 키워 수입도 괜찮았고 식탁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님이 가져온 고기를 먹을 때마다 크나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장님의 부모님은 그가 고기를 학교로 가져와 저에게 주는 것을 알면 그를 꾸짖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몰래 고기를 가져와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 내가 고기를 먹는다면 너도 함께 먹어야 해. 장님의 의리 있는 행동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항상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현재 장님과의 대화,
그때의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장님을 다시 만나 저는 그를 향해 팔을 벌리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의 근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생활은 괜찮니? 장님은 자신의 생활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몇 년 전 부모님이 잇따라 암에 걸려 수천만 원을 치료비로 썼지만 부모님을 더 오래 살게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돕고 싶었던 마음, 저는 그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장님은 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더하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걱정되어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고등학교 동창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50명의 동창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사비는 모두가 각자 1만 원씩 모아 함께 부담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동창회의 분위기, 모임 중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축하하며 함께 모인 것을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는 장님과의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거나해지며 벌어진 대화, 술이 몇 잔 돌고 난 후 저는 말수가 많아졌고 무심코 장님의 개인사를 캐물었습니다. 장님의 아들이 이미 30대가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월 연금은 얼마나 되니? 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농부야. 어디 연금 같은 게 있겠니? 그는 이었어. 너는 도시 사람이고 또 간부였으니 연금이 꽤 높겠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실수로 한 말, 술이 들어간 탓에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올해 은퇴했어. 매달 70만 원을 받아. 그리고 우리 연금은 매년 인상되거든. 몇 년 지나면 내 연금도 80만 원을 넘길걸. 하하. 제가 이 말을 할 때 장님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고 급히 직원에게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 그가 마시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택시를 불러 장님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서 아주 가까워. 걸어가도 돼. 그가 워낙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님을 도우려던 시도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님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려 했습니다. 모임 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자리에서 송금하면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루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 하지만 송금을 시도하자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님이 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사과의 시도.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말과 행동이 장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요. 그의 집을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동창들과의 단절, 고향에서 돌아온
이후 그날 모였던 고등학교 동창들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요. 잘못된 인사. 제가 왜 동창들에게 이런 반응을 받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 있어서 제가 매달 176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 마치 자랑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전혀 자랑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연금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에도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의 차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평당 아파트 가격이 40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고향의 집값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고향의 동창들은 제 높은 수입만 보고 그와 비례하는 높은 소비 수준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회와 교훈. 저는 동창 모임에서 그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저 제 연금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지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을 서서히 잊고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